게임 체인저의 탄생 이정우가 만든 오라클 파크의 기적. 샌프란시스코만의 차가운 해풍이 오라클 파크 전체를 감싸던 그날. 오후 야구 역사상 가장 기이하면서도 완벽한 퍼포먼스가 시작되었다. 한국인 신인 이정우 23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데뷔전이 아니라 야구라는 스포츠의 본질을 재정의하는 마스터 클래스였다. 4만 2천여 명의 관중들은 그날 배트를 한 번도 휘두르지 않고도 경기 전체를 지배하는 선수의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다. 경기 시작 전부터 범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돌았다. 브루어스 벤치에서는 코치들이 이정우에 대한 자료를 놓고 진지한 회의를 벌이고 있었고, 자이언츠 덕아웃에서는 베테랑 선수들이 신인의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를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몇 시간 후 펼쳐질 전례 없는 드라마를 예상하지 못했다. 오후 1시 경기 시작 3시간 전부터 양팀 선수들이 워밍업을 시작했다. 이정우는 다른 선수들보다 30분 일찍 나와 혼자만의 루틴을 시작했다. 우선 외야에서 캐치볼을 하며 어깨를 풀었는데 그의 송구는 마치 레이저처럼 정확했다. 관중석에 일찍 온 팬들조차 그의 움직임에 주목할 정도였다. 타격 연습 시간에는 더욱 흥미로운 장면이 연출되었다. 이정우는 실제로 공을 치는 대신 타석에서의 자세와 타이밍만을 반복적으로 연습했다. 코치진은 이런 그의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봤지만 곧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이었다. 프레스박스에서는 이미 각국 기자들이 몰려들고 있었다. 1회 초 이정우가 처음으로 메이저리그 타석에 들어섰다. 좌타석에서 차분하게 자세를 잡은 그의 모습은 신인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여유로웠다. 상대 선발 투수 코빈 번스는 평소 공격적인 투구로 유명한 우완이었지만 이정우를 마주하는 순간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번스는 투구 전 평소보다 오랜 시간 로진백을 만지작거렸다. 포수 윌리 아다메스와의 사인 교환도 길어졌다. 관중들은 아직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지만 양팀 벤치에서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프레스박스에서 20년 경력의 야구 분석가 제퍼 데일이 망원경을 들어 올렸다. 그는 후에 타석에 들어선 이정우의 존재감부터 달랐다고 회상했다. 단순히 서 있는 것만으로도 투수에게 압박을 주는 선수는 정말 드물다. 테드 윌리엄스나 베리 본즈 같은 레전드들에게서나 볼 수 있었던 아우라였다. 번스의 첫 번째 공은 스트라이크 존을 크게 벗어난 볼이었다. 공은 홈플레이트 바깥쪽으로 30cm나 빠졌다. 두 번째 공은 더욱 심했다. 아예 타석 뒤쪽으로 날아가 백스톱에 맞았다. 세 번째, 네 번째 공 모두 마찬가지였다. 관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시작되었지만 이정우는 전혀 서두르지 않았다. 오히려 각 볼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투수의 패턴을 읽어내고 있었다. 그의 눈동자는 공의 궤적을 따라가며 번스의 심리 상태까지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았다. 볼넷으로 1루에 출루한 이정우는 다음 타자를 위해 전략적으로 리드를 늘렸다. 그의 주루는 단순한 베이스 러닝이 아니라 계산된 심리전이었다. 투수가 견제구를 던질 때마다 그는 침착하게 대응했고, 이는 번스의 집중력을 분산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견제구가 던져질 때마다 이정우는 마치 춤을 추듯 우아하게 베이스로 돌아왔다. 다음 타자인 맷 체프먼이 타석에 들어섰을 때 상황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번스는 이미 이정우 때문에 리듬을 잃은 상태였고 포수와의 사인 교환도 평소보다 길어졌다. 1루의 이정우는 적절한 리드로 번스의 신경을 계속 건드리고 있었다. 제퍼 데일은 이 상황을 세밀히 기록하며 메모했다. 이정우는 단순히 출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경기의 전략을 재편성하는 선수다. 투수의 집중력을 분산시키고 다음 타자에게 더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다. 번스가 체프먼에게 던진 첫 번째 공은 스트라이크였지만 그의 컨트롤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이정우가 다시 큰 리드를 하자 번스는 견제구를 던졌다. 하지만 이정우는 여유롭게 베이스로 돌아왔고 이 과정에서 번스의 페이스는 더욱 느려졌다.
체프먼은 번스가 던진 두 번째 공을 완벽하게 잡아냈다. 공은 시속 180km의 속도로 배트를 떠났고 포물선을 그리며 우익 펜스를 넘어갔다. 이정우는 여유롭게 2루, 3루를 거쳐 홈플레이트를 밟았다. 홈이 나는 순간 그는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들어 올렸고 관중들의 함성은 폭발했다. 2점 홈런이 터지는 순간 오라클 파크는 완전히 뒤집혔다. 관중들의 함성은 샌프란시스코만까지 울려 퍼질 정도였다. 스코어보드가 2-0으로 바뀌자 자이언츠 덕아웃은 축제 분위기가 되었다. 하지만 이정우는 여전히 침착했다. 동료들의 축하를 받으면서도 그의 눈은 이미 다음 이닝을 준비하고 있었다. 3회 말 브루어스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크리스티안 옐리치가 우익 쪽으로 강한 타구를 날렸다. 타구음만 들어도 이것이 장거리 타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반적인 외야수라면 담장 쪽으로 뛰어가며 절망적인 추격을 벌였겠지만 이정우는 달랐다. 그는 타구가 배트를 떠나는 순간부터 정확한 루트를 계산했다. 첫 스텝부터 완벽했다. 공의 궤적, 바람의 방향, 심지어 담장의 높이까지 모든 변수를 머릿속으로 계산하며 움직였다. 마치 장인의 손길처럼 부드럽고 빠른 움직임으로 최적의 위치로 이동했다. 담장에서 3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이정우는 완벽한 타이밍에 점프했다. 그의 글러브는 담장 위로 뻗어나갔고 공은 마치 자석에 끌리듯 글러브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착지 후에도 그는 균형을 잃지 않았고 바로 2루로 송구하여 태그업을 시도한 주자를 견제하기까지 했다. 관중들의 탄성이 터져 나왔다. 저건 어떻게 잡은 거지? ESPN 중계진 조벅이 감탄을 감추지 못했다. 신인이 맞나요? 마치 10년 경력의 베테랑 같은 수비였는데요. 아니, 베테랑도 저런 플레이는 쉽지 않을 텐데요. 해설위원 존 스몰츠는 더욱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단순히 몸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타구의 각도, 바람의 방향, 심지어 타자의 스윙까지 모든 걸 계산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저런 수비는 직감이 아니라 완벽한 계산의 결과예요. 한국의 중계진은 더욱 흥분했다. 와, 이게 바로 이정우의 진가입니다. 김성근 해설위원이 소리쳤다. 타격뿐만 아니라 수비에서도 월드클래스네요. 5회 초 이정우가 두 번째로 타석에 들어섰다. 이번에는 브루어스의 불펜 투수 데빈 윌리엄스가 마운드에 있었다. 윌리엄스는 평소 강력한 체인지업으로 타자들을 농락하는 것으로 유명했지만 이정우 앞에서는 그 무기를 사용할 수 없었다. 윌리엄스는 마운드에 올라서자마자 깊은 한숨을 쉬었다. 덕아웃에서 받은 지시는 명확했다. 절대 승부하지 마라. 하지만 프로 투수로서의 자존심과 팀의 지시 사이에서 그는 갈등하고 있었다. 첫 번째 공부터 네 번째 공까지 모든 공이 볼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관중들의 반응이 달랐다. 첫 번째 타석에서는 당황스러워했던 관중들이 이제는 패턴을 파악하고 있었다. 자이언츠 팬들은 정우를 외치며 열광했고 일부는 야구 천재 라는 플래카드를 들어 올렸다. 더욱 놀라운 것은 브루어스 팬들의 반응이었다. 처음에는 야유를 보내던 그들도 점차 이정우의 존재감에 압도되어 감탄을 보내는 모습이 보였다. 한 브루어스 팬은 저 선수는 정말 특별하다며 박수를 치기까지 했다. 이정우는 두 번째 볼넷으로 1루에 출루하면서 동료 선수들과 간단한 손짓을 교환했다. 베테랑 브랜든 크로포드는 나중에 그 손짓만으로도 우리 모두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있었다고 증언했다. 마치 경기장 전체를 조율하는 지휘자 같았어요. 말없이도 의사소통이 되는 게 신기했습니다. 이정우가 1루에서 보여준 주루는 예술 그 자체였다. 그는 투수의 투구 패턴을 완벽하게 읽어내며 도루 타이밍을 재고 있었다. 윌리엄스가 홈플레이트에 집중하는 순간을 노려 2루로 스타트를 끊었다. 슬라이딩 없이도 안전하게 2루 베이스에 도착한 그의 모습에 관중들은 또 한 번 환호했다. 다음 타자 에반 롱고리아가 타석에서 번트 자세를 취했다.
하지만 이것은 속임수였다. 이정우가 3루로 스틸을 시도하는 동안 롱고리아는 번트 페이크를 한 뒤 스윙으로 전환했다. 완벽한 팀플레이였다. 롱고리아의 안타로 이정우는 홈인에 성공했고 자이언츠는 3-0으로 리드를 늘렸다. 6회가 되자 브루어스 벤치는 완전한 혼란 상태에 빠졌다. 크레이그 카운실 감독은 코치들과 긴급 회의를 가졌다. 이정우를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 가 주요 의제였지만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았다. 타격 코치 앤디 하인스는 아직 그의 약점을 찾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스카우팅 리포트 상으로는 빠른 볼에 약할 것 같았는데 막상 대면하니 전혀 다른 선수다. 불펜 코치 스티브 키는 더욱 솔직했다. 투수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다. 이정우라는 이름만 들어도 긴장하는 것 같다. 한편 자이언츠 벤치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다. 게이브 케플러 감독은 이정우 효과가 팀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만족스러워했다. 그가 출루할 때마다 우리 공격이 살아난다. 상대 투수들이 흔들리는 게 눈에 보인다. 경기는 7회까지 팽팽하게 이어졌다. 3-2로 앞서고 있던 자이언츠에게 추가 득점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1, 2루의 주자가 있는 상황에서 이정우가 세 번째로 타석에 들어섰다. 이때 경기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관중들은 이정우가 타석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기립박수를 보냈다. MVP, MVP. 그 구호가 경기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신인 선수에게 MVP 구호가 나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브루어스의 마감 투수 조시 헤이더가 마운드에서 고민에 빠졌다. 리그 최고의 마감 투수로 불리는 그였지만 이정우만큼은 감당하기 어려운 상대였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감독 크레이그 카운실과의 마운드 회의가 길어졌다. 카운실은 헤이더의 어깨를 두드리며 뭔가 지시했지만 헤이더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다. 관중들의 기대감은 최고조에 달했고 일부는 정면 승부를 외쳤다. 하지만 헤이더는 카운실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결국 그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4개 연속 볼로 이정우에게 볼넷을 허용했고 만루 상황이 만들어졌다. 이때 관중석에서는 전례 없는 장관이 펼쳐졌다. 기립박수와 환호가 5분 넘게 이어졌고 일부 관중들은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다. 이게 야구의 참맛이다. 라고 소리치는 팬도 있었다. 8회와 9회에 걸쳐 브루어스는 절망적으로 고의사구 전략을 구사했다. 하지만 이미 게임의 주도권은 완전히 이정우와 자이언츠에게 넘어간 후였다. 베이스가 가득 찬 상황에서도 이정우는 침착하게 경기를 분석하고 다음 플레이를 준비했다. 8회에 네 번째 볼넷을 얻은 이정우는 1루로 향하면서 벤치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렸다. 동료들은 환호했고 관중들은 더욱 열광했다. 이때 자이언츠의 공격은 폭발했다. 다음 타자 브랜든 벨트가 만루 홈런을 터뜨린 것이다. 공은 마치 로켓처럼 좌익 스탠드로 날아갔고 이정우를 포함한 모든 주자가 홈인했다. 점수는 7-2가 되었고 경기는 사실상 결정되었다. 9회에도 마찬가지였다. 이정우는 5번째 타석에서도 볼넷을 얻었고 후속 타자들의 연타로 자이언츠는 3점을 추가했다. 최종 스코어는 10-3 자이언츠의 완승이었다. 이정우의 최종 기록은 5타석 5볼넷 5득점 2도루였다. 한 경기에서 5개의 볼넷을 얻은 것은 메이저리그 역사상 매우 드문 기록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단 한 번의 스윙도 하지 않고 이 기록을 만들어냈다는 점이었다. 경기가 끝난 후 기자회견장은 그야말로 난장판이었다. 전 세계에서 몰려든 기자들이 이정우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 기자회견장에 들어선 이정우는 여전히 침착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지만 교만함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오늘 퍼포먼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정우는 겸손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팀이 이겼으니 기분이 좋습니다.
개인적인 기록보다는 팀의 승리가 더 중요하죠. 동료들이 좋은 타격을 해줘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상대 투수들이 모두 당신을 피했는데 특별한 전략이 있었나요?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야구는 팀 스포츠니까 동료들이 기회를 살려준 덕분이에요. 상대팀도 나름의 전략이 있었을 거고 저는 그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한 경기에서 5개의 볼넷을 받은 기분이 어떤가요? 이정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기록은 기록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팀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개인 기록보다는 팀의 성과가 훨씬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제퍼 데일은 기자회견 후 동료들과 긴급 회의를 가졌다. 30년 야구를 봤지만 이런 선수는 처음입니다. 타격, 수비, 주루 야구지능 모든 면에서 완벽한 패키지예요. 진정한 게임 체인저의 탄생을 목격한 것 같습니다. 경기 종료와 함께 소셜미디어는 완전히 뒤집혔다. 해시태그 이정우 해시태그는 전 세계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 1위를 차지했고 인스타그램과 틱톡에서는 그의 플레이 영상이 바이럴을 일으켰다. 트위터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다. 이게 신인이라고? 믿을 수 없다. 해시태그 이정우 해시태그 야구 천재. 야구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 해시태그 ORACLPARK 해시태그 GAMECHANGR 오볼렛 영스윙. 이건 예술이다. 해시태그 야구는 예술 해시태그 이정우. 인스타그램에서는 이정우의 수비 장면 영상이 1시간 만에 100만 조회수를 돌파했다. 틱톡에서는 그의 타석 장면을 패러디한 영상들이 쏟아져 나왔다. 한국에서는 새벽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수백만 명이 실시간으로 경기를 시청했다. 주요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은 모두 이정우 관련 기사로 도배되었고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이정우 관련 키워드가 차지했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에서도 공식 성명을 통해 역사적인 데뷔전이라고 평가했다. 커미셔너 로. 경기 후 자이언츠 선수들의 증언이 이어졌다. 모든 선수들이 이정우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브랜든 크로포드 15년 메이저리그에 있으면서 이런 신인은 처음 봐요. 마치 야구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같아요. 그와 함께 뛰는 것만으로도 저희가 더 좋은 선수가 되는 느낌이에요. 조시 헤이더는 더욱 솔직했다. 저는 보통 어떤 타자든 정면 승부를 마다하지 않아요. 그게 제 스타일이거든요. 하지만 이정우는 달랐어요. 타석에 들어서는 것만으로도 뭔가 다른 에너지를 느꼈습니다. 마치 전설적인 타자들과 대결하는 느낌이었어요. 코빈 번스는 아예 솔직하게 인정했다. 제가 완전히 압도당했어요. 그의 존재감이 너무 강해서 평소 던지던 공을 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데빈 윌리엄스 팀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지만 투수로서는 좌절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경기가 끝난 후 생각해보니 이해가 되더군요. 저라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야구 전문가들은 이정우의 등장이 메이저리그 전체에 미칠 파장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ESPN의 야구 분석팀은 긴급 특별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이정우 현상을 집중 분석했다. 이정우라는 선수의 등장으로 야구의 패러다임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야구 분석 전문가 키스로의 말이다. 단순히 홈런을 많이 치는 것보다 경기 전체를 지배하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걸 보여준 거죠. 앞으로 다른 팀들이 그를 어떻게 상대할지도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전 메이저리거 알렉스 로드리게스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정우는 야구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선수라고 평가했다. 제가 현역 시절에도 이런 선수는 본 적이 없어요. 그의 영향력은 개인을 넘어서 리그 전체에 미칠 것 같습니다. KBO 리그 총재 허구연은 이정우의 성공은 한국 야구 전체의 자랑이라며 축하 메시지를 발표했다. 그의 활약으로 한국 야구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정우의 모교인 고려대학교에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후배의 쾌거를 축하한다고 발표했다. 그가 다녔던 고등학교에서는 임시 휴교까지 선언하며 축하 분위기를 만들었다. 한국의 주요 기업들도 이정우 마케팅에 뛰어들기 시작했다. 여러 스포츠용품 회사들이 그와의 후원 계약을 위해 미국으로 직원들을 급파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야구 역사학자들은 이정우의 데뷔전을 역사적 맥락에서 분석하기 시작했다. 야구 명예의 전당 연구소의 존 톰 박사는 베이브 루스의 데뷔, 제키 로빈슨의 첫 경기와 맞먹는 역사적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메이저리그 160년 역사상 한 경기에서 5개의 볼넷을 받으면서 한 번도 스윙하지 않은 선수는 이정우가 처음입니다. 메이저리그 공식 통계 담당자 사라 랭의 설명이다. 더욱 놀라운 건 그가 신인이라는 점이죠. 통계 분석 전문가들은 이정우가 만든 기록들을 세밀하게 분석했다. 세이버매트릭스 전문가 빌 제임스는 이정우의 OPS는 무한대라며 농담 섞인 분석을 내놓았다. 출루율 1.000의 장타율은 계산 불가능하죠. 통계적으로는 완벽한 경기였어요.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이 이정우의 데뷔전을 대서특필했다. 영국의 BBC는 한국의 야구 천재, 미국을 정복하다라는 제목으로 메인 뉴스를 장식했다. 일본의 NHK는 새로운 야구의 전설 탄생이라며 특별 프로그램을 편성했다. 프랑스의 르몽드는 스포츠를 넘어선 예술이라고 평가했고 독일의 슈피겔은 계산된 천재의 완벽한 데뷔라는 분석 기사를 실었다. 특히 일본 언론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아사히 신문은 일면 톱기사로 이정우를 다뤘고 한국 야구의 새로운 차원이라고 표현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메이저리그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데뷔전이라고 평가했다. 이정우의 성공은 즉시 경제적 효과로 이어졌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주가는 장중 12% 급등했고 이정우의 유니폼 판매량은 하루 만에 10만 장을 돌파했다. 오라클 파크 인근의 호텔들은 다음 홈 경기 예약이 몰려 만실 사태를 빚었다. 샌프란시스코 관광청은 이정우 효과로 관광객이 급증할 것이라며 특별 프로모션 준비에 들어갔다. 한국에서도 경제 효과가 나타났다. 코스피는 이정우 관련주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였고 스포츠용품주들이 강세를 보였다. 한국관광공사는 야구 관광 상품 개발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오라클 파크를 찾은 관중들의 열광은 경기가 끝난 후에도 계속되었다. 많은 팬들이 경기장을 떠나지 않고 이정우의 이름을 외치며 재등장을 기다렸다. 한 자이언츠 팬 마이클 존슨 45온 50년간 야구를 봤지만 오늘 같은 경기는 처음이었다며 눈물을 흘렸다. 아들과 함께 본 경기인데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8살 아들과 함께 온 사라 윌스는 아이가 이정우처럼 되고 싶다고 한다며 웃었다. 집에 가서 바로 야구 학원에 등록하자고 하더라. 정말 좋은 롤모델을 만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심지어 브루어스 팬들도 이정우에게 박수를 보냈다. 밀워키에서 온 톰 스미스 38는 우리 팀이 졌지만 화가 나지 않는다며 이런 선수를 보는 것 자체가 행운이다라고 말했다. 경기장을 빠져나가는 관중들의 얼굴에는 흥분과 감동이 가득했다. 많은 사람들이 역사의 현장에 있었다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오라클 파크 매점에서는 이정우 관련 상품이 동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그의 이름이 새겨진 티셔츠, 모자, 심지어 키체인까지 모든 것이 매진되었다. 경기장 밖에서는 즉석에서 이정우를 주제로 한거리 공연도 벌어졌다. 한 래퍼는 6-우즈 매직이라는 제목의 즉흥 랩을 선보여 박수갈채를 받았다. 지역 언론들도 특별 기획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은 이정우 특집호 발행을 결정했고 지역 TV 방송국들은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따라다니기 시작했다. 이정우의 다음 경기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자이언츠의 다음 홈 경기 티켓은 경기 종료 1시간 만에 매진되었다. 안표 가격은 평소의 10배까지 치솟았다.
상대팀인 애틀랜타 브레이브스도 긴급 회의를 가졌다. 브라이언 스니터 감독은 이정우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코치진과 밤늦게까지 회의를 가졌다고 전해졌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이정우의 다음 경기를 전국 중계로 방송하기로 결정했다. 평일 오후 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중계가 결정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샌프란시스코의 해풍이 다시 불어올 내일, 이정우는 또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 것인가? 전 세계 야구 팬들의 시선이 오라클 파크로 집중되는 이유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도 전설의 시작일 뿐일 것이다.